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양리학 교실의 박진모입니다. 먼저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박동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고성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처럼 암을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진 못한 사람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 박영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뉴트로필에 대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뉴트로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호중구라고 하는 이 면역세포는 선처면역세포에 속하고요. 저희 몸에서 가장 풍부한 숫자가 가장 많은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필이 하는 역할들은 이렇게 선처면역,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들,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이런 항원들을 잡아먹는 것이 1차적인 역할이고요. 더불어서 이 획득면역, 후천면역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후천면역 세포와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다만 이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이 세포는 사실 그동안 암에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그 전까지의 암에서의 뉴트로필 호중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 뉴트로필 투 리포사이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사람의 몸에서 이 호중구와 림프구의 그 비율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레이시오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에서 2 사이의 이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뉴트로필 리포사이트보다 한 2배, 많으면 2배 정도까지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암 환자에서는 이 NLR 뉴트로필 리포사이트 레이시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의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 뉴트로필 이 암에서는 이렇게 reliable and cheap marker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약 15년 전쯤부터 이제 뉴트로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종양미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 종양미세 환경에 존재하는 물론 T셀이나 이런 마크로파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뉴트로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뉴트로필 줄여서 TAN이라고 부르게 되는 요 암과 관련된 뉴트로필에 대한 공부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 뉴트로필이 그 앞에서 뉴트로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이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N1과 N2로 폴라리제이션이 됨으로써 조금 상반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크로파지랑 같이 연결지어가지고 이 마일로이드 디라이브드 서프레서 셀이라고 해서 둘 다 이제 마일로이드에서 분화한 세포이기 때문에 이 호중구와 마크로파지 대식 세포가 암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암을 좀 증식을 유도할 수 있는 암에 대한 그 항암 면역을 좀 저하시킨다라고 해서 이 MDSC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뉴트로필 투 리포사이트 레이시오에서 본 것처럼 사실 뉴트로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이 증식을 하고 또 전이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안티튜머럴 액티비티도 가질 수가 있다. 실제로 암을 잡아서 트로kop토시스 같은 방식을 통해서 죽이거나 ROS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항암 면역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포들의 영향을 줌으로써 이 항암 면역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걸 이제 안티튜머럴 N1 뉴트로필과 프로튜머럴 N2 뉴트로필로 나눠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N1 뉴트로필은 이렇게 안티캔서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N2 뉴트로필은 프로튜머럴, 그러니까 암을 더 증식시키거나 자라게 하거나 또는 전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암을 더 암한테 좋고 환자한테 나쁘게 하는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뉴트로필의 그 특정 환경에 따라서 이 N1과 N2 뉴트로필로 나눠서 부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뉴트로필을 점점 더 N2 뉴트로필로 자꾸 분급을 폴라리제이션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제 발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뉴트로필이 튜머의 프로그레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한 장을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팀에서 이렇게 뉴트로필에 스페시픽하게 히목시게네이즈 1이라고 하는 효소를 이 히목시게네이즈 1 줄여서 HO1이라고 하는 효소는 흰 몰레큘을 분해를 해가지고
원래는 우리 몸에서 좀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항산화나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효소인데 이 친구를 완전히 녹아시켰을 때 이렇게 암이 자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 암 조직을 가지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시행을 했을 때 뉴트로필의 인필트레이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히목시게네즈가 없을 경우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애시당초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냐면요. 저희가 이 튜머 조직을 이렇게 조직을 이제 암을 자라게 한 다음에 튜머 조직에서 HO1을 염색을 했을 때 굉장히 암 조직을 여기 슬라이드가 없는데 암 조직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암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뉴트로필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세포들이 대부분 뉴트로필로 보였기 때문에 이게 암에 있어서 뉴트로필의 히목시게네이즈 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뉴트로필의 역할이 그 전에 좀 경시됐던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는 암의 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연구 주제는 사실 뉴트로필 엑스트라셀룰러 트랩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네트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인데요. 뉴트로필이 박테리아나 이런 그 곰팡이나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본인 몸에 있는 효소들이나 ROS들을 몸 밖으로 뱉어내면서 그물망 같은 걸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필 엑스트라셀룰러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 면역 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효소나 아니면 ROS나 이런 DNA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런 펑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암에 있어서 이 네트가 어떻게 주목을 받게 됐느냐면 2016년쯤에 나온 논문인데 이렇게 캔서셀이 뉴트로필의 엑스트라셀룰러 DNA 트랩을 그러니까 네트의 형성을 유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뉴트로필을 이 41이라고 하는 브레스트 캔서 셀이랑 같이 코컬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염색이 된 게 이제 다 네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효소들이나 DNA나 그런데 요 네트를 뻗치게 되는 퍼트리게 형성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2016년도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또 암 내에 이렇게 뉴트로필의 인필트레이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 네트가 튜머의 메타스타시스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이 네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이 옆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뻗어가지고 잡고자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네트가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캔서 셀을 안고 순환계를 떠돌다가 다른 곳에 가서 원격 전이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네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암을 자라게 하고 또 암의 전이를 유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네트를 저해함으로써 종양 미세 환경에서 네트를 저해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전을 통해서 암을 조금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용을 했던 약물은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디설피람은 원래 FDA 승인을 받은 그 목적 자체는 이 알코올 의존성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물은 이렇게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테이트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이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ALDH라고 하는 이 효소를 저해하는 약물인데요. 이게 저해가 됨으로써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가 점점 많이 쌓이면서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먹었을 때 힘들어하는 그런 숙취라고 하죠. 이런 상태를 원래 이제 아세테이트로 변화를 하면서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세트알데히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이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물을 먹고 저 알코올 먹었을 때 술을 마셨을 때 이런 숙취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만듦으로써 이제 알코올 의존증을 불쾌감을 통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물을 왜 선택을 했느냐?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 모든 약물 중에서 유일하게 네토시스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보고가 있는 약물이 디설피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설피람을 가지고 항암 효과를 보면서 그 기전으로서 네토시스랑 관련한 네트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물의 안티캔서 이펙트는 그 전에 여러 논문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 뉴트로필의 네트 형성과 연관한 기전은 없었기 때문에 이
실용적인 측면을 뒤로 하고서라도 좀 연구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증이 많아서 디설피람에 대한 암 실험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디설피람 복용을 했을 때, 3주간 복용을 했을 때 암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시스플라틴하고 좀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건 결국은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뉴트로필의 모습인데요. 이 암 조직을 갈아서 싱글셀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N1 뉴트로필, CD54라고 하는 마커를 통해서 N1 뉴트로필의 양을, 그다음에 CD182라고 하는 마커를 통해서 N2 뉴트로필의 양의 변화를 측정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이 네트 형성이 얼마나 억제되었나를 보게 됐는데요. 이 대조군에 비해서 디설피람을 먹인 이 암 조직에서 N1 뉴트로필이 더 증가를 하고 N2 뉴트로필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플라틴에서도 마찬가지로 N1이 늘어나고 N2가 감소를 했는데 이 네트 형성에 있어서 뉴트로필 엑스트라셀룰러 트랩의 형성을 저해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물이 더 효과가 있었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 다른 면역세포와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면역 체계를 후천 면역도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T셀과도 굉장히 밀접한 T셀의 그 액티베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디설피람이 비장 내에 T셀의 숫자를 CD3를 기준으로도 그렇고 CD4, CD8 파지티브 T셀의 숫자를 늘리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약으로 이제 연구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SH003이라고 하는 약물, 이 세미나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시작을 했던 약물은 아니고 고성규 교수님이 원래 항암 효과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을 진행을 하셨던 이 약물입니다. 이렇게 황기랑 당기랑 천화분, 관루군이라고 불리는 이 한약의 복합 추출물인데요. 이 약물을 가지고 이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던 계기는 결국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뉴트로필 엑스트라셀룰러 트랩이나 아니면 뉴트로필의 이 인필트레이션이나 이런 뉴트로필 관련된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실험을 통해서 네토시스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를 이렇게 네트워크 양의 분석이나 아니면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SH003의 처리가 이때는 좀 그 조합 비율이 좀 다르지만 배합비가 다르지만 SH003과 동일한 이 약물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뉴트로필의 그 네토시스 네트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게 되면서 암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미 암에 대해서는 항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제 네토시스를 중심으로 조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종양미세 환경에서 네트 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모델에서 LLC1이라고 하는 폐암세포주를 이 피하 주입을 하고 이제 총 5주간 이렇게 그 관찰을 하면서 그동안에 시스플라틴은 크게 2번 인젝션을 하게 됐고요. SH003 총 2주간 먹이면서 이 암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H003을 투여한 군에서 암의 크기가, 암의 생장이 억제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랐던 사실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시스플라틴과 병용 투여가 조금 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었고, 이제 저희가 암 조직에서도 이렇게 에이파토시스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웨스턴 블라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건 결국에는 N1과 N2 뉴트로필 그리고 네토시스 형성에 대한 거였는데요. N1 그 안티튜머 효과를 가지고 있는 N1 뉴트로필의 그런 분극을 유도하는 모습, 그리고 프로튜머 효과를 가지고 있는 N2 뉴트로필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이렇게 조직에서나 아니면 셀 수준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셀 실험은 실제 뉴트로필에다가 SH003 그리고 시스플라틴을 개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 N1 마커와 N2 마커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본 연구고요. 그리고 앞서서 동물 실험에서 나온 이 종양 조직을 이제 갈아가지고 다시 싱글셀 단위로 세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이토프 시험법이라고 하는 이 면역세포의 분포를 보는 쉽게 말하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그러니까 팩스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안티바디 한꺼번에 붙이는 실험 기법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PDL1이라고 하는 이 실제로 암에서도 존재하는 마커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이제 뉴트로필의 그 N2 마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DL1의 그 발현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CD66B라고 하는 어디션 몰레큘인데 N1 마커로도 사용되는 이
세포 표지 인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SH003에 의해서, 그리고 시스플라틴에 의해서도 같이 시스플라틴과 병용 투여에 의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이제 네트 포메이션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네트의 형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의 인자, 그 구성이 인자로 확인된 이런 염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대조군의 이런 네트 형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 SH003 처리를 투여를 한 마우스에서는 확실히 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스플라틴은 항암 효과를 굉장히 우수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반면에 이 네토시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SH003이 요거를 줄이고 SH003과 시스플라틴을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이것이 더욱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거는 요 조직을 다시 싱글셀로 분리를 해가지고 프로사이토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네토시스 마커를 네토시스 마커를 히스톤 3를 측정을 했을 때 이게 SH003 처리고 나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웨스턴 블란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MPO나 일레인 같은 엘라스테이스 같은 이런 효소들이 SH003 군에서 확실히 줄어들고, SH003과 시스플라틴을 병용 투여한 군에서도 시스플라틴 단독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혈액에서도 뉴트로필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뉴트로필의 이 네트 형성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혈액 내에서 뉴트로필 네트 형성이 많이 억제되고 있는 모습을 SH003 중에서 많이 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아까 보여드린 것과 유사하게 그 비장 내에서 T셀의 숫자가 얼마나 변화를 하는지 봤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확연히 증가한 T셀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부분은 이제 장내미생물종과 관련된 건데요. 이 장내미생물이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나 구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나 암과 관련해가지고는 튜머 마이크로인바이러먼트에 존재하는 이 종양미세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면역세포의 클러스터, 내지는 이런 그 캐릭터랑도 관련이 있으면서 실제로 면역치료제, 면역항암제의 반응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뉴트로필의 형성이나 분화나 아니면 이 뉴트로필이 내뿜는 사이토카인의 종류, 이런 것들과도 이 장내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내미생물에 대한 분석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장내미생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00%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겠지만, 이 업체를 통해서 장내미생물 분석을 했을 때 이 장내미생물 총의 다양성을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SH003 처리가, 이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스플라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죠. 시스플라틴이 세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빠르게 분열하는 이 골수의 생장을 억제하게 되면서, 암도 억제하지만 골수의 생장을 억제하게 되면서 이렇게 호중구 감소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호중구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플라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근육량의 감소, 혹은 그 체중의 감소를 조금 SH003 병용 투여했을 때 이런 것들이 완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SH003이 단독으로 쓰일 때도 물론 좋은 항암제로 쓰일 수 있겠지만, 특히 시스플라틴, 기존의 화학 항암제와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이 화학 항암제의 효과를 증대시켜 주면서 이 사이드 이펙트를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미각 수용체, 특히 이제 비터 플레이버, 비터 테이스트 리셉터라고 하는 쓴맛 수용체랑 관련된 연구인데요. 제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약들을 이렇게 리뷰를 했을 때,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렇게 황련이나 황금이나 아니면 인지노 같이 좀 쓴맛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으로 고미를 가지고 있는 한약들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이 비터 테이스트를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인지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칼슘 채널을 통해서 비터 라이간드가 이 비터 테이스트 리셉터 TAS2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칼슘 채널을 통해서 우리 몸이 쓴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터 테이스트 리셉터가 우리 혀에만 존재하는, 구강 내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에 좀 분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비터 테이스트 리셉터 라이간드를 통해서, 아고니스트를 통해 가지고 장내에서 그 GLP-1 같은 효소를 분비하게끔 한다던가, 장내에 미각 수용체가 있어가지고요. 아니면 폐 내에 존재하는 호흡기와 관련해서
이 폐포의 확장을 가져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비타 테이스트 리셉터랑 관련된 이거를 인체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리뷰가 하나 존재하게 됐고요. 지금은 실제로 그 한약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비타 테이스트 리셉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 플루페나메게시드라고 하는 이 엔세이드 콕스 이니비터로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고 그래서 류마티스에 조금 쓰이는 널리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 약물이 보고상으로 이제 비타 테이스트 리셉터 중에서 14번째 아고니스트로 작용할 수 있는 몰레큘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서치를 해봤더니 펌메드에는 런캔서랑 관련해가지고는 3개의 논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비타 테이스트 리셉터가 럼에도 존재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암에 대해서 이 플루페나메게시드라고 하는 약물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 실험을 통해서 증식을 억제를 한다든지 에포토시스를 유도를 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암세포의 암 조직의 생장을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M2 뉴트로필에 대해서 플루페나메게시드가 튜머 내에 종양 미세 환경에 존재하는 M2 뉴트로필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렇게 2명의 박사님과 3명의 학생 연구원들이 같이 실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발표 자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를 위해서 이제 고성규 교수님이나 엄재현 교수님, 또 정지훈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같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백승호 교수님이나 미국에 있는 연구진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오늘 발표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